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총선 사전투표도 끝났고 이제 4월 10일에 당일 본투표만 남았습니다. 총선 관전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과연 더불어민주당 등 저질 좌익 세력의 압도적 국회 장악을 막을 수 있을지, 무소속으로 대구 중남구에 출마한 도태우 변호사는 승리할 수 있을지, 부정선거 척결과 선관위 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가가호 공명선거 대안당의 민경욱 전 의원이나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해산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자유민주당의 고영주 변호사, 현재 군소 우파 정당 중 여론조사상 가장 원내 진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1, 2번 황보승희, 석동현 후보의 당선은 가능할지 등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 2020년 4.15 총선 이후 사전투표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자 이번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는 사전투표의 철저한 관리를 약속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사전투표와 관련된 이송 전 과정에 경찰이 졸졸졸 따라다니게 하겠다는 다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전투표와 관련해 이 같은 철저한 관리는 이번에도 지켜지지 못해 여전히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행안부 장관은 경찰이 투표함을 졸졸 따라다니게 하겠다고 혼장담하지 않았나. 그런데 4월 6일 밤에 서울 송파구 선관위와 천안 선관위 등에서 경찰은 선관위 앞에만 있었고 선관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관외 사전투표지가 서울 지역 모든 선관위 투표함에 투입되는 순간 경찰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행안부 장관은 즉각 진상을 파악하여 약속한 투표지 졸졸 따라다니기를 당장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주현 변호사도 행안부 장관은 경찰이 투표함을 졸졸 따라다니게 하겠다고 혼장담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4월 6일 밤에 서울시 선관위 및 천안 선관위 등에서도 경찰은 선관위 앞에만 있고 선관위 건물 안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관외 사전투표지가 서울 지역 모든 선관위 투표함에 투입되는 모든 순간에 경찰은 없었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진상을 즉각 파악하여 약속한 대로 투표지 졸졸 따라다니기를 당장 이행하기 바랍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또 엉망진창인 우편투표 배송 실태, 사전투표 독려한 사람들은 책임져라, 경찰 동행, 경찰이 안 보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또 서울시 선관위 특별감찰 중 서울시 선관위 앞에 중국 화웨이 와이파이가 잡혔다고 합니다. 또 QR 패스란 것도 잡혔다면서 이게 도대체 뭘까라면서 국정원아 일 좀 해라 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선관위 공무원 출신인 배명수 도시산업개발 대표는 역시 이 사전투표 관리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이 사전투표지 수송과 보관을 졸졸 따라 붙으면서 감시한다고 행안부 장관이 큰소리쳤지만 부정선거 규명하는 변호사 팀들이 서울시 선관위에 설치된 각 선거구 투표함 보관실 CCTV를 생중계하는 걸 보니 경찰은 투표함 보관실 밖에서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멀뚱거리고 새벽에 5, 6명의 사람들이 투표함 보관실에 들어와 사전투표함의 투표지를 1시간 가까이 쑤셔놓고 있었다. 변호사 팀들이 해당 선관위에 전화로 문의하니 관외 사전선거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는 거라고 한다. 관외 사전선거 투표지가 얼마나 많기에 투표함에 1시간을 쑤셔넣나. 사전선거 투표소에 애국시민이 투표 참관인으로 참여한 곳에서는 사전투표자를 수기로 집계했는데 그 숫자보다 선관위 서버에 나타난 투표지가 20 내지 40% 많았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의인들이 밤샘하며 발을 동동거리는 유튜브를 보다 나도 밤샘을 하고 말았다. 그러나 아침 TV 방송은 사전선거의 투표율이 역대 총선 최고라고 신난 일이라도 생겼는 듯 떠들고 몇만 표 안 되는데 돈은 수백억 쓰는 재외선거를 더 많은 돈 쓰셔 더 많이 잘하자는 생각 없는 말로 미화하기 바쁘다. 아, 내가 허접한 음모론자인가? 아니면 한국인이 아프리카보다도 못한 국민인가? 라고
한탄했습니다. 배명수 대표는 또 아니 세상에 선거를 3일씩이나 하는 나라가 어딨나? 사전선거 이틀하고 사흘이나 묵혔다가 당일 선거를 또 하루 더 하고 이게 무슨 미친 짓거리냐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도대체 한국처럼 이따위로 지금 선거하는 나라가 어디 다른 나라에 있을까요? 사전선거 이틀이나 하고 그리고 또 본투표 당일 선거도 하고 당일 선거는 평일에 공휴일이고 이게 여러분 도대체 지금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러니까 지금 이럴 바에는 아예 본투표 없애고 사전선거만 하자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는 거죠. 그런데도 무슨 언론 이런 데들은 사전투표 많이 하는 것이 마치 엄청나게 좋은 일인 양 계속 그런 식으로 바람잡이하기 바쁘고 참 이거 웃기는 나라입니다. 근데 사전선거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전체 투표율이 높아졌느냐? 그것도 아니다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따위 선거를 왜 계속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선거를 계속 하고 있는지 사전투표 할 때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의혹이 있고 그러고도 또 본투표는 하고 이게 지금 여러분 정상입니까? 이게 지금 분명히 정상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명백한 비정상을 보고 비정상이라고 못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게 한국의 지금 큰 문제입니다. 정치인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금 한국에 적은지 어쩌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 수준의 나라가 됐는지 한심하기가 지금 짝이 없습니다. 선관위 출신인 배명수 대표는 또 다음과 같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몇천억 써가며 전 세계에도 없는 사전선거 이틀을 하고 몇백억 써가며 겨우 몇만 명밖에 투표 안 하는 재외선거도 하고 있는데 그 명분은 국민의 참정권 중 하나인 선거에서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란다. 그렇다면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우선 재외선거는 없애라. 겨우 몇만 표 때문에 선관위 직원 수십 명이 해외 재외선거관으로 상주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그리고 사전선거도 없애라. 대신 당일 선거에 투표하는 사람들에게 2만 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증정하라. 획기적으로 투표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문화상품권 주면 국민교양 함양에도 좋고 문화산업 발전도 된다. 그리고 선관위 공무원도 일거리 줄어서 좋고 국민들이 사전선거 불신으로 밤샘하며 감시하는 난리통도 없어져 좋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배명수 대표는 현재 대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번 총선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원래 국민의힘 후보였지만 공천이 취소돼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도태우 변호사만은 반드시 당선시켜야 한다고 강조해 오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배명수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부정선거 규명활동을 해온 도태우 변호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대구 중남구 선거구 대명구동 사전투표소에서 5일 오전 8시 10분까지 사전투표 참관인이 집계한 투표인 수는 95명인데 투표관리관과 함께 선관위 단말기했던 투표인 수를 확인한 결과 137명이었다. 참고로 도태우 변호사는 선관위가 가장 꺼려하는 후보고 이걸 감지한 도태우 변호사는 자신의 사전투표 참관인에 은행 지점장 출신을 배치해 다른 후보들의 형식적인 투표 참관인과는 달랐다. 다른 후보자들의 투표 참관인은 거의 노령층이고 일당 버는 게 목적이지 책임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대명 구동투표소의 상황은 황교안 전 총리가 유튜브를 통해 대국민 보고를 하기도 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정부와 국힘당에게도 모니터링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수수방관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선거 개입이라는 역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에도 이 사실이 보고됐다고 지인이 말했다. 아마 사실 확인 정도는 진행될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캐고 시정하기에는 이미 기차는 출발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 왜 선관위는 사전투표를 고집해 애국 시민들이 이틀간 사전투표소를 밤샘 지키고 또 4, 5일간 사전투표한 보관소를 밤샘 지키고 이 난리인가? 전 세계에 이런 식으로 사전선거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국민 참정권을 더욱 존중하기 위해 딴 나라와 달리 사전선거를 한다고 명분은 그럴싸하게 둘러대지만 악마는 항상 그럴싸한 명분에 가려진 디테일에 있지 않은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여성법학자인 심소연 박사도 현재의 사전투표제를 매우 위헌적인 사전투표제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심소연 박사는
프랑스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은 여성 지식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모두 부당하다는 사실을 프랑스어로 된 논문을 통해 발표해서 주목을 끌기도 했고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이 대단히 짙다는 그런 생각을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해온 여성 법학자입니다. 심소연 박사는 매우 위헌적인 사전투표제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본선거일 전에 자신의 주소지로 등록된 지역의 투표소가 아니라 전국 아무 데서나 투표해도 된다는 막대먹은 투표 방식에 전 국민을 개돼지처럼 길들여 놓았다. 고위직 공무원이건 주무관이건 너나 할 것 없이 선거 당일 앞뒤로 휴가 내서 놀러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걸 아주 그냥 당연시 여기고 있다. 모든 선거일은 일요일인 프랑스 국민들의 눈에는 한국에서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해주는 것도 신기한데 부재자 투표도 아닌 사전투표를 허용하는 것에 또 한 번 놀란다. 부러워서 놀라는 게 아니라 어이없어서다. 대통령부터 사전투표하고 자빠졌으니 윤석열이 2020 총선 부정선거 의혹 규명운동에 관심이 있다고? 난 처음부터 바로 알았다. 개코 같은 소리임을. 난 선거일 4월 10일에 투표하러 간다. 비례투표만 할 것이다. 이번 선거는 당을 봐도 못 찍겠고 후보 개인을 봐도 못 찍겠다. 어차피 점프색만 바꾼 사람 이길 것 같지도 않다. 여론조사 결과 매우 큰 격차로 뒤처지고 있는 점프색 바꾼 아줌마. 참고로 심소연 박사 거주지의 국민의힘 공천자는 원래 더불어민주당 사람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영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소연 박사는 지금 국힘당 하는 행태를 봐도 마음에 안 드는데 후보자까지 더 마음에 안 들어서 지역구 투표는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비례투표는 군소 우파 정당 중에 한 곳을 선택할 생각이라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로 인해 이런 격차 상황을 유권자가 미리 알게 되는 것도 당일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건 분명 좋은 현상이 아니다. 표 안 주는 국민 탓하지 말고 거지 같은 공천을 한 국힘 공천위원회를 탓해라. 미워도 다시 한 번은 없다. 이렇게 심소연 박사는 아주 매서운 그런 표현으로 국힘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